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간 김동환, 우리 알고리즘 주간지죠. 주간 김동환 100% 활용법에 관련돼서 쌤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주간 김동환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자면, 원래 이제 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주간지였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투스 Q&A로 이게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쌤이 이제 현장 내용을 이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하다가 주간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인강에서는 주간지가 없나요? 물론 인강 과제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주간지를 그래도 인강에서도 구매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가지고 올해 이제 쌤이 주간지를 열겠다라고 미리 커리큘럼 영상 때부터 뭐 공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간 김동환을 이제 수1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내가 이제 풀 건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강처럼 매 물류센터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 놓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선착순이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매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착순을 우리가 매번 공지사항으로 올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냐면,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개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주간지부터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배부를 할 텐데, 만약에 나는 알고리즘을 한 5월쯤부터 들을 거야. 근데 알고리즘이 지금 1월에 개강을 했는데 1월에 주간 김동환이 다 풀려서 이미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어. 그럼 난 5월에 들을 건데 못 듣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 5월쯤에 또 한번 이제 알고리즘 주간지를 또 열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이제 공지사항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간지를 올해부터 이제 인강에도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인데, 일단 주간지가 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 주간지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나서 우리가 뭐 현장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스텝별 구성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EGX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간지를 이제 결국 사면 어쨌든 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쌤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주간지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너 왜 이런 식으로 주간지를 쓰고 있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 그러니까 주간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 주간지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일단 우리가 알고리즘부터 얘기를 할게. 쌤이 이제 데프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그리고 알고리즘, 포커스, 스포일러 해서 총 5개의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간지는 알고리즘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간지가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김동환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리즘이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잖아. 테마 1부터 테마 7, 많게는 테마 8까지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각 테마가 한 주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원 알고리즘 테마 1을 공부를 했어. 그러면 테마 1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싶을 거 아니야. 물론 우리 알고리즘에 있는 자체 부교재 딥러닝이 있기는 하지만 딥러닝은 알고리즘의 1대1 대응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총 100문제야. 그럼 딥러닝도 100문제. 전체 100문제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테마 1을 10문제를 배웠어. 알고리즘에서 10문제. 그럼 딥러닝도 몇 문제야? 10문제야. 그러니까 난 10문제밖에 못 푸니까 아쉽잖아. 그래서 적어도 한 50문제, 70문제 정도는 더 풀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이 테마와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별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수원 테마 2 지수로그 함수는 해석이다 라는 형태의 뭐 테마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해석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들을 난 많이 풀고 싶으니까 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2주차가. 예를 들어 난 5주차 내용은 5주차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맞춰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해되시죠? 대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주차만 판매한다, 뭐 6주차만 판매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쇄에 맡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주간 김동완은 7주차, 뭐 8주차 통으로 무조건 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간 김동완이 되어 있고요. 포커스부터는 이제 주간지가 5일 동안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알고리즘은 어쨌든 간에 그 과목의 테마별로 공부를 했다면 포커스 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수1이랑 수2나 아니면 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실전 개념들의 지식들은 많이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꽤 많이 했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원만 공부할 게 아니라 조금 단원들이 섞여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수1만 하겠어. 그런 게 아니지. 공통이니까 수1, 수2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 때부터는 수1, 수2로 같이 나가는 공통으로 전체 단원이 다 섞여 있는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쌤이 우리가 지금 주간 김동완과 관련된 100% 활용법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5일 동안이 나올 때는 다시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또 찍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5일 동안이니까 뭐겠어? 5일, 1일치, 2일치, 3일치, 4일치, 5일치 한 주에 5일치와 관련된 미니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N제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이잖아, 그쵸? 여기서는 뭐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마지막 마무리 주간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주간지가 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만들어진 이유, 현장 시스템 때문이야.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준단 말이야. 조교들이, 쌤이 조교가 17명인 줄 알았더니 20명이더라고. 나도 잘 몰랐어. 세보니까 오늘 쌤이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조교들이랑 다 같이. 근데 어쨌든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 우리 조교들이 다 관리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강에서는 우리가 조교들이 직접 다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학생들이랑 접점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든 학생들을 좀 케어해주고 싶은데 그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고민된 게 이제 주간지를 인강에 그래 배포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결국 현장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주간지를 아마 산 친구들은 알겠지만 책 맨 앞에 이번 주 학습 계획이 있을 거야. 이번 주 학습 계획. 뭐 죄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P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P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학습 계획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쌤도 J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MBTI 해보면 ESFJ 나거든? J이긴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난 B인 것 같아. 나는 뭔가 계획표를 따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직접 뭔가 뭐 다이어리를 작성해 본 적도 없고요. 쌤은 휴대폰에다가 그 캘린더에 기록도 안 해놔요. 아예. 애초에 난 J가 아닌 것 같은데 왜 J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쌤은 그래도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는 내가 방향을 잡는다. 나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할 거야.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는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현장 시스템, 그러니까 조교들한테 관리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에 뭐 어디까지 풀겠다. 아니면 뭐 스텝 1 혹은 스텝 2까지 내가 다 풀어내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홀수 번호만 풀고 오늘은 뭐 내일은 짝수 번호를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내가 좀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무리한 계획은 잡지 마. 계획을 세울 때는 무조건 간단하게, 그러니까 막 나는 오늘 수학 한 100문제를 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수학 100문제 한 번에 어떻게 다 풀어요? 그쵸? 그러니까 크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정도만큼은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내가 한 2시간 동안 20문제는 무조건 풀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적고 그 다음 내가 그 계획을 이행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표로 다 적어놨으니까 계획 날짜, 완료 날짜 다 적어놨죠? 그리고 칸을 보시면 총 몇 칸이냐면 5칸이야. 기본적으로 쌤 주간지는 항상 5일이 기준이야. 우리 나중에 포커스도 5일 동안이잖아. 그쵸? 항상 5일 기준이야. 7일 동안 주간지를 해도 되지만 쌤은 왜 5일이냐면 일주일에 대충 잡아줄게. 예를 들어서 뭐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잖아. 그럼 뭐 무슨 요일에 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 날에 인강을 들었어. 일주일에 한 번을 딱 듣는 거야. 근데 한 번 들을 때 적어도 한 3강에서 4강은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아니면 난 이게 좀 불편하다 하면 2번으로 쪼개서 해도 돼.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통 수학이야. 수학 공통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뭐 나는 선택 과목 미적이나 아니면 확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거를 뭐 목요일로 잡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선택 과목. 그럼 내가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에 대한 복습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날에. 아니면 뭐 다음 날에 하더라도 최소한 가장 가까운 날에 복습은 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 남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총 5개 요일이 남죠. 이때 주간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칸은 5개입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5개의 칸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적어 넣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채워 넣는 거야. 내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못했는지 완료 날짜 다 적어 가시면서. 그리고는 나중에 이거를 선생님 뭐 올리는 거야. 이투스 Q&A에다가 찍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이렇게 식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할 텐데 잠깐 지울게. 주간지 클리닝 노트가 있어요. 자, 요게 총 몇 개의 칸이 있냐면 3개의 클리닝 노트가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예를 들어서 잘 봐. 내가 이런 거 있지. 선생님 저 문제를 푸는데 뭐 예를 51번이야. 풀다가 이해가 안 됐어. 못하겠어. 못 풀겠어. 그리고는 보통 질문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저 이거 모르겠어요. 답지 봐. 답지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한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푸는 방식이라고 하면 내가 한 5까지는 갔는데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예 1부터 막힌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거의 다 풀었는데 막힌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풀었는데 내 풀이가 찜찜해.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죠. 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선생님 저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너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클리닝 노트가 왜 들어간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그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풀긴 풀었는데 답지랑 풀이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풀이가 좀 맞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항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칸이 보면 되게 여러분들 질문 상담 내용 돼 있고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몇 페이지 몇 번이 아니라 그 밑에 칸이 더 있잖아. 그쵸? 칸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라고. 여기다가 내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교님들은 이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한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주간지니까 주간지 문제일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뭐 그건 안 돼. 막 다른 선생님 교재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안 돼요. 무조건 우리 교재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알고리즘 교재를 가져와 가지고 알고리즘에 있는 뭐 10몇 번 요거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히 더 얻어가는 게 많을 거야. 그냥 모르겠어요 라는 것보단. 알겠지?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우리가 이걸 집어넣은 거야.
알겠지?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힘들 거야. 그리고 하기 싫을 거야. 귀찮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뭐 귀찮더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린 노트를 작성을 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간 김동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텝별 구성입니다. 다른 주간인지는 스텝별이 아니에요. 요것만 스텝별이야.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스텝 0,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스텝 0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복습입니다. 오늘 TCC 영상 중에서 아마 제일 길 거야. 쌤 주간지 활용법과 관련된 내용이 설명할 게 좀 많고요. 조금 듣기 귀찮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들어. 자, 스텝 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리즘 복습이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때? 책에는 내가 문제풀이가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적혀 있으니까 다시 그걸 보면 내가 처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제 뭐 예를 들어 13번이면 문제가 적혀 있어. 풀이가 없어. 그럼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온전히 내 힘으로 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여기에 풀이들이 적히잖아. 그럼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단 말이야. 그것보단 아예 없는 게 낫겠지.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애초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수업 들을 때 애초에 책에다가 안 적는 친구들도 요새 많더라고. 근데 뭐 적는 친구들도 있고 안 적는 친구들도 있고 막 다 다양하다 보니까 쌤이 그냥 아싸리 그래 주간지에 문제 똑같이 넣자. 변형 문제도 아니야. 그냥 똑같이 문제 넣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너네들이 요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풀어봐. 우리 수업 때 해봤으니까. 여러분 아마 100% 다 안 풀릴 거예요.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들 나올 거야. 당연히 나와야지. 왜? 어려운 문제들이잖아. 알고리즘부터 어려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풀린 문제들 많을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복습을 하고 다시 또 책 가서 다시 복습해보고 아, 나는 또 막혔네? 근데 쌤은 요거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 가시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일단 초점이 돼야 돼. 그치? 필기하는데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필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기하는 시간도 아끼게 하기 위해서 쌤이 손글씨 해설도 따로 제공을 해줄 거야. 우리가 이투스에 이제 자료실에 업로드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으로서 바로 가지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에 손글씨 해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뒤에 손글씨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잠깐만 이거 뭐였지? 알고리즘 책 안 펴도 돼. 그냥 바로 뒤에 손글씨 해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필기할 필요도 없이 이 손글씨 해설로 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얘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항상 복습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 모든 스텝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이거 어려워. 쉬운 문제들 아니야. 당연히 어려워. 근데 해내셔야 돼요. 해봤자 한 번 수업 때 한 테마당 10몇 문제. 아무리 많아도 17문제거든.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 스텝 1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 수원을 예로 들게. 수원 알고리즘 테마 2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 즉 3점 문항들이야. 요거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기본 개념들은 그냥 기본 개념, 기본기로 그냥 풀면 돼. 굳이 알고리즘에 배운 실전 개념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3점 문항 가끔씩 하다 보면 4점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3점에 대한 개념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친구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 너무 답답해 그런 거 보면. 왜냐면 애들이 3점은 이제 3점은 너무 쉽잖아. 그치? 3점 별거 있어? 그러니까 나 4점 해야 돼.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어요. 어려운 문제만 계속 푸니까 결국은 나중 가서 무너지더라고. 나중에 수능을 딱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점짜리 문제 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힐 수 있어. 근데 3점짜리에서 이상하게 계속 틀려. 그때 돼가지고 선생님 저는 근데 3점짜리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계산 실수가 많죠? 저 왜 이 개념 갑자기 헷갈리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내가 3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제 완벽하게 익혔다고 가정하자. 이제 난 4점 공부를 해야 돼. 좀 빡센 공부들을 해야 돼. 지금 알고리즘 들어가야 돼. 그런데 3점을 놓치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3점 문제들은 계속 꾸준히 풀어줘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문제들은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는 워밍업이야. 그쵸? 쉽잖아. 그러니까 약간 한번 끌어올려보자. 워밍업 느낌으로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4점 도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점 문항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보통 이게 몇 문제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30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30문제인데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시간은 금방 끝날 거야. 자, 스텝 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4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3는 10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간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보셔야 될 거는 요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얘야. 왜? 우리가 어쨌든 다루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4점짜리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실전 개념. 그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바로 스텝 2에 구성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도 여기서 그냥 얘기하자. 스텝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주자면 스텝 0이 어쨌든 간에 알고리즘 문제잖아. 여기에서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하겠죠? 그러면 난도로 따졌을 때 얘가 난도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난도 2, 얘가 난도 3이고요. 그 다음 얘가 난도 4야. 스텝 3가 스텝 0, 그 우리 알고리즘 문제보다 난도가 더 높아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다 적자. 우리 주간지 스텝 0,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근데 뭐 100%는 아니야. 스텝 2 중에서 알고리즘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 있고요. 스텝 2에서 딥러닝보다 어려운 문제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 스텝 3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텝 3가 가장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저는 스텝 2에서도 벌써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스텝 2에서 끝내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스텝 3는 애초에 난도가 많이 높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알고리즘 막 공부하고 있는데 나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 싶은데 근데 아직 포커스 수업은 안 나왔어. 물론 작년 건 있긴 하지만 포커스 수업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는 더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 를 위해서 쌤이 이제 10문제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스텝 2까지는 필수. 그 이후로는 그냥 권장 정도라고 얘기할게. 알겠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해서 내가 100점 맞으려면 어쨌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겨놨다가 나중에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해설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하자면 스텝 3는 난도가 높은 만큼 해설지가 굉장히 길어요. 기본적으로 한 2-3페이지가 나올 때도 있어. 너무 긴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뭘 해줄 거냐면 인사이트를 작성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간지 보시면 맨 앞에 뭐가 있냐면 QR코드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 주간지 맨 앞에 QR코드 있거든. 그 QR코드 찍으면 주간지 해설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간지 해설지가 이제 아예 컬러로 다 돼 있으니까 인사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손글씨 해설 써가지고 컬러로 아주 이쁘게 다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3는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딱 수1까지고 쌤이 이제 수1 주간지를 딱 다 주고 나서 이제 수2랑 이제 미적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스텝 3를 많이 안 보고 그치? 어려우니까 잘 안 보고 스텝 2에서도 이제 해설지를 보는데 너무 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쌤이 스텝 2에서도 수 2부터는 필요한 문제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해설지는 똑같은데 굳이 인사이트를 작업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수 2부터 필요한 문제들에 한해서 인사이트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텝별 구성은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다 이해되시죠? 혹시나 또 나는 궁금한 게 있다 하는 것들은 나중에 쌤한테 질문 좀 많이 해줘. 많이 올려주면 내가 그거와 관련된 것도 TCC로 하나 또 찍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주의 X. 이게 뭐냐? 사실 별로 공부하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쌤이 뭐 고3 학생들도 보고 재수생들도 보고 N수생들도 다 보잖아. 고3 친구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N수생 친구들은 삶이 되게 낙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공부해야 되잖아. 맨날, 그리고 솔직히 이제 뭐 요새 OTT 같은 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 얼마나 자제하겠어. 그치? 막 그런 것도 안 보고 싶고 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중간지 맨날 수학 문제 푸는데 너무 재미없잖아. 그쵸? 그래서 약간 쉬어가기 느낌으로 우리가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가끔씩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여는데 이제 인강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작년에도 좀 몇 번 하긴 했거든요. 우리가 인강에서도 이벤트를 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빈도상 좀 더 적은, 많진 않지. 한 2번, 많아봤자 3번 정도밖에 안 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여는 이유는 그냥 갑자기 이벤트를 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힘드니까. 또 그래도 좀 삶에 활력을 좀 넣어주려고. 내가 어제도 되게 기분 좋은 말을 하나 들었던 게 지금 조교야. 쌤 조교인데 작년에 이제 수업을 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낙이었대. 너무 즐거웠대. 그래서 수업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는 뭐 당연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자기는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어가기는 사실 2주의 X잖아. X가 뭐야? 미지수지. 그래서 매번 달라요. 매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학생들 의견 되게 반영 많이 하거든. 특히나 이제 현장 학생들도 이제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막 선생님 저 이번에 이거 넣어주세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거 맞춰가지고 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주간지 보는데 2주 X 보다가 보통 뭐 이런 거 많거든. 뭐 맛집 소개.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쌤이 이제 주 무대가 이제 목동이다 보니까 서울 목동이다 보니까 그쪽이 많아. 아니면 이제 그 조교들 중에 이제 사는 지역과 관련된 곳이 많아서 우리 지역은 아닌데 좀 아쉬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으로 이제 Q&A에다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또 하나 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조교들마다 과도 다 다르거든. 그래서 뭐 자기 학과의 장점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이거는 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팀장님이 우리 연구소 팀장님이 이제 만들고 계시는데 쌤이 며칠 전에 좀 충격적인 걸 봤거든. 갑자기 쌤 뭐 닮은 꼴 뭐 이런 것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 단과 학생 중에 쌤 OOTD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남자였습니다. 참고로 쌤이 남자애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이제 좀 올려놓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틀에 얽매이지 않게 그냥 다양한 형식으로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쉬어가기야. 끝.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간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현장 학생들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럼 상담할 때마다 엄청 뭐라 하거든. 여러분들 혹시 수학데이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아마 들으면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쌤은 아예 몰랐어. 이런 게 있는지도. 근데 학생들이 상담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늘 저 수학데이라서 막 수학 엄청 많이 했대. 절대 안 돼요, 얘들아. 뭐 오늘은 탐구데이, 오늘은 국어데이 이런 거 만들지 마. 왜냐면 수학데이?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수학하면 효율이 나을까? 한 2시간 해봐. 아니 데이니까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한 6시간 한다는 거 아니야. 2시간 이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효율 떨어집니다.
효율이 안 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마. 수학 매일 하셔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쌤이 그 제일 처음에 계획 얘기해줬잖아. 5일 다 수학해야 돼요. 수학은 무조건 매일매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친구들도 많을 거야.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 뭐 수학 학원이 토요일에 수업이야. 그러면 금요일날 과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차라리 그래 몰아서 할 거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수업이야. 예를 들어 토요일 수업이야. 그럼 일요일날 차라리 과제를 몰아서 하세요. 왜 금요일날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아 나 토요일날 그 수업이니까 수업 전에 어쨌든 과제 해야 되니까 해야지. 미루다 금요일 한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데가 토요일이잖아. 그리고는 거의 일주일이 지났죠. 기억이 나? 다 휘발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때서야 과제를 하면 속도가 안 납니다. 왜냐면 다 까먹었잖아. 그럼 다시 또 복습해야 돼. 그럼 다시 또 복습하면 다시 영상 봐야 돼. 영상 보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을 그냥 많이 허비를 해.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매일매일 하시는 거야. 몰아서 할 거면 차라리 그 수업 다음 날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강을 봤다. 인강을 내가 오늘 뭐 토요일 날 봤다. 그러면 일요일 날 과제 하세요. 몰아서 할 거라면. 근데 수학은 매일매일 하는 게 맞다. 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일 잘했거든.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 내가 전체 10이라고 하면 수학을 몇에 해당했냐면 5에 수학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과목 중에서 국수, 영, 뭐 탐구 다 마찬가지로 수학을 제일 잘했는데도 난 수학의 시간 제일 많이 썼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수학은 1시간 하잖아?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해봤자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4, 5문제? 1시간 쓰면? 근데 국어, 영어는 어때? 막 1시간 동안 30문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학은 매일매일 하시고 너무 막 하루에 막 몰아서 하지 마. 한 최대 2시간 정도로 2-3시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야. 나는 우리가 스텝별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러면 스텝 0, 스텝 1, 스텝 2, 스텝 3 순으로 쭉 풀어보겠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텝 0을 제일 먼저 하시고요. 이거는 웬만하면 그 수업 당일 혹은 다음날 인강 듣고 그 즉시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에 알겠죠? 제일 금방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 풀 거야. 자, 스텝 1 쌤은 이제 이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변형된 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자. 스텝 1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하고요. 난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딥러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는다. 아니면 난 요거까지 했는데 할만하다 한 친구들은 이제 스텝 3를 하는 거야. 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텝 1을 하다가 뭐 막히는 문제가 나왔어. 자, 요거 집중해.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많아서. 한 26번 정도에 내가 문제가 막혔어. 그랬을 때 내가 오늘 목표가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월요일이야. 얘가 화요일이야. 그럼 내가 화요일 날 목표가 스텝 1 다 끝내기야.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1-2시간이면 할 수 있잖아. 2시간 잡으면 할 수 있잖아. 무조건 할 수 있잖아. 30문제. 자, 그러면 스텝 1이야. 할 건데 26번에서 막혔다. 아씨 잠깐만 이거 안 풀리네. 아니면 26번도 좀 너무 뒤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5번에서 막혔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꼭 얘기해 주려고. 5번에서 막혔어. 내가 오늘 2시간 할애할 거니까 내가 한 30분째 5번에서 막혀서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갑자기 5번만 계속 고민하다가 1시간이 지나간 거야.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이 몇 분? 30분밖에 안 남아. 그럼 여러분들 이날 스텝 1 다 끝낼 수 있어? 못 끝내? 못 끝내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수학 계속 더 할 거야?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 미뤄지겠지. 그럼 너 다음날에 또 스텝 1 다시 시작해야 되지. 이러면 계속 딜레이가 돼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간지잖아. 일주일 내에 해결해야 돼.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거 스텝 2까지 못 넘어간다고. 많이 못한다고. 딥러닝도 못한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 밀려.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일주일 내에 끝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막힐 때 있잖아. 넘어가세요. 자,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괜찮으니까 넘어가. 버려도 돼요. 괜찮지? 선생님, 버리라는 건 그러면 아예 이 문제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당장은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내가 5번에서 막혔어. 총 30번까지야. 자, 막히는 문제 넘어갔어.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30번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넘어간 문제가 예를 들어 10문제라고 가정하자. 근데 시간은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흘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은 시간 40분이잖아. 그럼 그 40분 동안 다시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 다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내가 막혔다고 거기서 딱 멈추고 그것만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요. 막히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돼. 그러면 넘어가는 문제가 그래야 수학이 재밌지. 얘들아, 막히면 여러분들 알 거 아니야. 문제 풀다가 막혔어. 계속 봐. 한 10분 봐. 20분 봐. 점점점 어떻게 돼요? 졸려요.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문제는 안 풀리고 계속 졸리고 시간만 계속 허비한다고. 시간이 아깝지 않니? 그치? 그리고 시간만 계속 날아가고 근데 똑같은 문제만 계속 보니까 졸리니까 잠 오고 자고 오늘 수업 오늘 공부 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의미가 없다고. 그럼 또 자니까 또 밤이 쌩쌩해지겠지? 그럼 밤이 쌩쌩하니까 또 유튜브 보겠지? 유튜브 보면 또 밤늦게 자겠지? 그럼 또 내일 늦게 일어나겠지? 계속 악영향이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무조건 효율이야. 알겠지? 내 주간지 이거 활용할 때 너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게 안 돼 있는 애들 너무 많아.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 좀 길더라도 좀 계속 얘기할게. 내가 5번부터 30번까지 쭉 푸는데 1시간 20분이 걸려서 한 40분이 남았어. 그럼 내가 이제 막힌 문제들만 딱딱딱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보다가 근데 계속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보는데 또 안 풀려. 답지를 보는 거야. 자, 여기서도 잘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 이거 나 TCC 따로 찍을 걸.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였으면. 답지를 볼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답지를 보고 그대로 베끼는 친구들 있거든. 그 도움이 되겠어, 얘들아? 그대로 베끼면 당연히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책만 이뻐져. 열심히 쓰는 흔적만 나오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답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답지는 무조건 힌트를 얻는 거예요. 힌트 용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힌 부분이 앞부분이야. 문제를 풀다가 앞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답지를 보면서 힌트를 얻는 거야. 얘 어떻게 시작했지? 얘 이렇게 시작했네? 그럼 나도 그렇게 시작하고 다시 혼자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게 힌트로서 작용이 됐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한 1부터 10까지 순서라면 내가 5까지는 왔는데 막혔어. 그럼 답지도 1부터 5까지는 가보다가 5에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얘는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나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힌트 얻고 다시 문제 도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어. 시간이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 다음에 하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은 틀렸던 거니까 체크만 해놓고 다시 맞추면 세모 아니면 이건 나중에 꼭 봐야겠다. 뭐 별표 이건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거 네몰 처리하셔도 되고요. 땡글뱅이 처리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번 때 내가 약간 월요일, 이거 화요일. 그럼 내가 수요일에 다시 못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쭉 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거. 답지 봐도 모르겠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올려주는 거야. 이해되지? 머클리 노트에다가.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게 끝났어. 그럼 이제 나 뭐 해야 돼? 스텝 2 해야지. 그럼 스텝 2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텝 2가 좀 더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31번부터 쭉 보는데 막히는 문제들이 얘보다 좀 많을 거야. 괜찮아.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거야. 모르는 거 많아도 돼.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 5가 삼각함수 활용이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도형 문제 다 몇 번이야? 13번이야. 난도가 높아 안 높아? 기본적으로 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텝 2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테마별로 난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주간지 4주 찰 땐 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5주 왜 이렇게 어려워?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파트가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여러분들 스텝 2에서 안 풀린 문제 많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넘어갈 거 다 넘어가고 틀릴 거 많이 틀리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스텝 2도 앞부분은 좀 할만하지만 뒷부분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60번 때부터 70번 때까지는 난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풀어보다가
안 되겠어. 그러면 일단 여기를 제껴도 돼요. 아, 이건 거의 스텝 3 정도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얘는 넘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부터 최대한 조금씩 풀어보세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막힌다고 해서 막히는 거에 딱 멈추지 마시고 일단은 넘기자. 그리고 넘기고 다시 본 다음에 힌트를 얻자. 힌트를 얻은 다음에 다시 문제를 도전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답지를 더 참고하자. 그래도 모르겠으면 뭐 하자? 질문으로 올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간지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딥러닝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 손글씨 해설이 들어가 있어,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서 아마 요거는 필수적으로 해야지. 얘는 필수적으로 다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텝 3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수준이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것도 난 지금 힘들어 하는 친구들은 스텝 3는 일단 보류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스텝 3까지 반드시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간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내가 하도 이제 막 주구장창 얘기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뭐 현장 수업이든 아니면 인강 수업이든 여러분들 Q&A 그리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내가 받아보면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 잘못된 공부 방식을 많이 택하네 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쌤이 이런 식으로 TCC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수학 공부 방식으로 내가 이미 TCC 여러 개 찍어놨잖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제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이게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얘기들은 쌤은 아무리 해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 오늘 거의 웃은 게 없잖아, 그치? 거의 진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잔소리같이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간지와 관련된 얘기 내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간 김동완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들 안녕.